자, 뉴스를 먼저 봅니다. 역시나 이게 선거가 끝나다 보니까 뉴스가 대부분 다 선거 내용이에요. 예, 요 뉴스를 우리가 늘 봐야 되는데 이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부동산의 판도가 바뀝니다. 예. 근데 어느 정도 이게 예측돼 있던 일이 앞으로 1년 후에 더 큰 파장으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무언가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어요. 예, 현재 정권이나 다음 정권이나 뭔가 민심을 얻기 위해서 액션을 취할 거거든요. 그러면 뭐 우리 단톡방에서도 이제 서로 이야기했지만, 예, 어떤 분이 또 기사를 하나 올려주셨지만 벌써부터, 예, 스물스물 부동산 정책 관련해 가지고 뭔가, 예, 스물스물 냄새를 풍깁니다. 아무래도 2030 젊은 세대 분들이 요번에 완전 한쪽으로 기울어진 잔을 보여줬기 때문에, 예, 그분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뭔가 더 뚜렷한 해결책들을 내보낼 걸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쭉 보면 뭐 박영선 참패, 뭐 고민전 어쩌고 저쩌고, 뭐 정치 관련된 거 뭐 다 보면 뭐 국민의힘 뭐 대승한 거 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네. 사회, 경제 뭐 이런 부분. 자, 그러면은 국민의힘 오세훈 씨의 공약을 보게 되면 차기 정권, 특히나 이 그 국민의힘이 뭐 다음에 어떤 후보가 나오든 간에 대략적으로 무엇을 할지를 볼 수는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일 큰 시장인 서울시장 후보에서 국민의힘이 당선이 됐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차기 정권 교체가 만약에 일어나서 같은 당끼리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땡겨주고 뭐 이런 일을 벌일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정책이 곧 어느 정도는 이루어질 거다. 근데 이분이 한 정책들이 대부분 건설 관련된 겁니다. 공급에 관련된 것들을 계속 이렇게 공약으로 내걸었어요. 그래서 건설주들 뭐 많이 눈여겨봐라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예. 뭐 여기 뭐 제목들도 나오지만, 그러면 이게 과연 앞으로 1년 동안 제대로 될 거냐? 예, 여기 제목도 나옵니다. 예. 자, 여기 보면 오세훈 당선 수혜주는 건설 신탁 업종 정말 뜰까? 뭐 해가지고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건설주와 신탁주 등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오 후보가 선동 운동 과정에서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를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제시해서다. 뭐 밑에 내용은 뭐 그 주식 뭐죠 그런 내용이니까 생략하고요. 이분이 당선이 되고, 예, 이분이 아니고 누가 됐든 간에 국민의힘에서 당선이 됐을 때 내걸었던 공약이 결국은 부동산 공약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예, 서울시 의원에서 오세훈 당선 축하, 하지만 불통과 아집은 넣어둬라, 벌써부터 딱 각을 세웠어요. 예. 왜냐면은 지금 민주당이 서울시를 거의 지배하고 있거든요. 예. 그 시의원들이 다 그 민주당원이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딱 들어갔지만 이미 이쪽에서 뭔가 거수기 역할을 해야 되고 뭔가 해야 되는 분들은 반대 세력이에요. 그러니까는 1년 동안 아마 제대로 된 걸 뭔가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시장 전결로 할 수 있는 일 빼고 뭔가 시의회를 거쳐야 되는 것들, 좀 굴지가 있는 것들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겠죠. 예, 더군다나 당도, 예, 지금 청와대도 이쪽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흠집을 내거나 또는 이거를 새롭게 1년이거든요, 임기가. 1년 이후에 다시 찾아오려고 뭔가 이렇게 계속, 예, 흘릴 겁니다. 정책 관련해 가지고 지금 완전히 민심이 어떤지를 알았기 때문에 일단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딱 날리겠죠. 바로 날려야 됩니다. 이 결과 나오자마자 바로 아마 날라가고, 그리고 그게 공석인데 뭐 다른 부서에서 뭘 하든 간에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뭐 부동산 쪽으로 제대로 된 모습을 안 보여주면은 아, 이거는 끝났구나라는 생각이 이미 비춰졌기 때문에 부동산 지금 뭐 민심이 안 좋은 것들 있죠. 뭐 임대차 3법부터 해가지고 세부담 관련된 것들 뭐 이런 것들 다 뒤로 밀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그리고 대출 관련된 것들 뭐 해가지고 뭔가 2030 젊은 세대분들이 뭔가 이렇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들이 대부분 보류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거 강행하면 그냥 다 작살나는 게 이미 표로 나왔다. 예. 자, 어쨌든 이분들이 이렇게 오세훈 시장과 뭐 불통,
뭐 이미 불통하겠다고 해놓고 불통하지 말라고 오세훈 시장한테 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님, 오세훈, 박형준, 견제부, 주택공급 지자체만으로 안 돼. 요 제목만 놓고 봐도 뭐 대략 그겁니다.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것과 지자체에서 하려고 하는 것들을 서로 이빨을 맞춰서 해야 되는데 서로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이 협의가 잘 될 리가 없죠. 될 리가 없어요. 그리고 협의를 해서 오늘 만나서 오늘 결론이 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만나고 협의하고 뭐하고 일정 조율하고 뭐하고 임기가 1년밖에 안 되는 시장님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거의 없다. 예. 다만 민심을 대변한 것뿐이다. 다음에 이제 연장해가지고 재당선이 됐을 때 그때 뭔가 이제 제대로 된 거를 뭐 할 수 있겠죠. 물론 그때 뭐 국회의원이나 또는 대선이나 뭐 이런 거 거쳐가지고 그때 또 표심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쨌든 민주당이 잘한 것도 있고 국민의힘이 못한 것도 있고 뭐 사실 그 당이 그 당이고 누가 해도 나만 잘 살면 되게끔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어디 뭐 편향돼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정치적으로 저는 어느 한쪽에 편향이 안 돼 있습니다. 나만 잘 살게 도와주면 전 그 당이 좋은 거지. 다른 거 없어요. 민주당이 됐건 뭐 국민의힘이 됐건 뭐 어디가 됐건 간에 우리만 잘 살게 해주면 되잖아. 그러라고 뽑아준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일단은 어제 큰 이런 선거들이 끝나고 이제 1년 있다가 한 11개월 정도 있다가 또 선거가 있는데 그때도 뭔가 이렇게 변화가 있을 건데 우리가 볼 거는 이 11개월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혼돈의 시간일 거다. 앞으로도 뒤로도 못 나가면서 뭔가 계속 마찰이 일어나면서 혼돈의 시간이 왔다. 이 혼돈의 시간이 누군가한테는 기회고 누군가한테는 위기다. 이거를 우리가 간파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누군가한테 위기라는 건 뭘까요? 이미 뭔가를 바라고서 했던 일들은 안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것들은 또 못했던 것들이 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정책적으로 묶여 있던 것들, 많은 지금 표심이 안 좋았던 것들, 우선은 평택으로 보면은 뭐 조정 대상 지역이나 뭐 이런 게 이제 법으로 법제화돼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을 뭐 좀 완화한다거나 또는 뭐 대출 같은 거 굉장히 타이트하고 지금 뭐 뉴스나 이런 데 보면 뭐 가계 부채가 뭐 역대급으로 늘어났고 뭐 GDP 이상 늘어났고 뭐 굉장히 영끌족이 힘들어하고 뭐 이런다 뭐 이런 내용들을 계속 기사로 흘리고 있는데 본인들은 다 돈 다 땡겨가지고 하잖아요. 왜냐면 뭐 공무원이나 뭐 대기업이나 뭐 이런 분들은 대출이 잘 나오거든요. 일반 서민들이 안 나오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뭔가 좀 민심을 흔들었던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들이 어느 정도 이게 부동산에 완화의 신호를 주면 다시 이게 뭔가 크게 꿈틀거릴 수 있겠죠. 그게 이제 부동산 광풍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